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대충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한 문제 정도, 1번, 한국사 1번 문제 정도를 할애할 수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지만 동아시아사에서는 이걸 우리가 배웠던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보다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두 차시의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게 동아시아사 1번이고 2번 두 차시를 잘 들으면 99% 동아시아사 1번을 맞출 수 있어요. 이 99%라는 건 실제로 이 신석기 시대 유물이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제외하고 다른 거에서 동아시아사 1번 문제를 냈다는 건데 6월, 9월, 11월 즉 평가원이 내는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을 빼고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특히 수능은 7년 연속 전부 다 신석기와 청동기 유물 문제를 냈으니까 이번 2시간만큼은 동아시아사 1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자, 우선 중국사에서는 4가지 문명이 나옵니다. 4가지 문명. 자, 4가지 문명을 잘 보세요. 홍산. 왜 이렇게 두꺼워? 홍산, 양샤오, 다윈커우, 허무드, 요 4개를 신석기 문명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신석기 문명 흥양다허라고 외웁니다. 흥양다허.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강사고 약간 구조화와 이런 거에 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다지 아주머니가 이다지 결혼했으니까 아줌마라고 하자. 이다지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양다리를 걸쳐 헐 이렇게 외워서 흥산, 양샤오, 다윈커우, 허무드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도 이렇게 외워요. 예. 흥양다허 그리고 옥, 채, 흑, 미 이렇게 외우는데 요 옥채음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검은 쌀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야 니네 과학해보면 알잖아. 특히 화학, 수열리 배봉탄질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수열리 배봉탄질 이렇게 외우듯이 우리도 그냥 흥양다와 옥체음이 이렇게 외우자고. 지금 여기만큼은 솔직히 외우고 그림을 보고 유적의 그러니까 유물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그게 어디 건지를 말해놓고 맞추고 지역과 매치시킬 수 있으면 시대와 매치시킬 수 있으면 그냥 한 문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 영역은 외우자. 이 영역은.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랴오강 유역에서 발원한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는 옥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 용 모양 옥기. 옥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요런 필통 모양의 채도도 중요한데 요렇게 이거 돼지 모양이라고 하거든. 돼지 모양의 옥기도 중요해요. 옥기.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신상도 있습니다. 여신상도 옥기에 들어가. 왜냐면 눈이 옥으로 되어 있거든.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유물 체크할 때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흥산 문명은 옥기다.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양샤오.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1, 2, 3, 4, 흥양다허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두 번째로 내려와서 양샤오, 황호왕 중에 양샤오를 볼게요.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냉면 그릇이라고 옛날부터 표현을 했어. 냉면 대접같이 생겨 먹었잖아. 근데 여기 보면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토기를 뭐라고 하냐면 채도라고 해요. 채도. 그래서 양샤오 문화에는 채도다. 채도. 자,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윈커우 문화가 있는데 이 다윈커우 문화는 사실 이 다윈커우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흑도예요. 흑도. 조금 자세하게 가보자, 얘들아. 자세하게. 어디다가 뭘 쓰면 좋을까? 잠깐만. 조금 자세하게 가자. 현행까지 다윈커우 문화를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다윈커우 문화가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자면, 흥산 정말 많이 나왔고요. 양샤오 진짜 많이 나왔고, 허무도 진짜 많이 나왔고, 빗살무늬 여기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푸엔 이쪽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개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다윈커브 문화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 다윈커브 문화에 대한 서술이 2015 교육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자세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할게. 이 다윈커브 문화는 황하강 하류의 문화인데, 흑도가 유명하지만 흑도 외에도 홍도와 백도가 있거든요. 홍도와 백도. 도자기 이름들이야.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홍도가 전기야. 다윈커브의 전기에서 나오는 거고, 좀 이전 시대. 그 다음에 흑도와 백도가 후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오히려 자세해졌어요. 다윈커브는 흑도, 이런 식의 흑도가 검정색 검정색 토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검정색 토기 외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다리가 보면 여러 개가 달려 있잖아요. 다리가. 다윈커브 문화 토기의 특징은 흑도이거나 또는 다리가 여럿 달린 토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수능 문제를 줄 때 컬러 프린터로 주는 게 아니라 흑백 프린터로 주잖아. 흑백 프린터로 주다 보니까 내가 볼 때 흑도를 표현하기가 애매하더라고. 양샤오 문화는 이 토기의 모양 자체가 너무 특이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흑도를 가지고 흑백 프린터에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 여러 다리 달린 여러 달린 이 토기 모양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시험에서.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다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3개씩 달린 이런 토기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유물 사진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체크 시켜줄게요. 자, 어쨌든 다윈커브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허무도 문화가 있는데, 허무도 문화가 사실 홍산하고 허무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허무도 문화는요, 다시 빨간색으로 쓸게. 일단 이 허무도 문화는 장강의 하류, 여기에서 시작된 문화고요. 최초로 벼농사를 지었어. 벼농사의 최초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되는 문화가 이 허무도 문화야. 그 다음에 고산가옥을 지었거든. 이 강남 지역이 뭐 우리가 중국사 중회쯤으로만 가도 굉장히 강남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제력의 중심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습지야. 습지니까 그냥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됐어? 홍수 같은 거 나면 그대로 쓸려나가겠지. 그러니까 고산가옥이라 그래가지고 집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고산가옥이 발달을 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의 고산가옥이 발달했어. 지표면과 떨어뜨리는 거야. 지표면과. 자, 이런 고산가옥이 발달을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양주문화로 발전하게 됐다.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돼지무늬 토기가 겁나게 튀어나옵니다. 겁나게. 즉, 토기에다가 돼지를 그렸던 돼지무늬 토기가 겁나게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돼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축도 하였다. 이 씨발 좀 옆에서 웬 개새끼가 짖은 것 같은데 미안해. 목축도 하였다. 즉 농경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목축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중국의 중요한 네 문화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외워보자. 자, 홍산에는 옥기, 양샤오에는 채도, 다윈커브에는 흑도, 허무도에는 미술 그림 토기, 돼지가 그려져 있는 토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미술이 그려져 있는 미술 그림 토기. 요렇게 외우면 돼요. 흥양다어, 옥체흥미. 흥양다리를 걸쳐 헐,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선 검은 쌀을 먹으세요. 이런 식의 옥체흥미.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중요성이 조금 이렇게 추가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파란색으로. 요새 중요성이 조금 중요된 부분이 이 양샤오 문화와 다윈커우 문화가 나중에 합쳐져서 뭘로 발전하냐면 롱산 문화로 발전을 합니다. 롱산 문화로. 롱산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흑도잔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얘들아 봐봐. 흑도 플러스 회도, 회색, 잿빛 잔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문제는 봐봐 얘들아, 여기가 되게 얇지. 요 표현이. 요 안에도 굉장히 얇아요. 이 안에도. 그리고 굉장히 모양이 대칭적이야. 이거는 뭘 가지고 만들었냐는 얘기냐면 농로라고 하는 회전판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 도자기 만들 때 회전해서 돌리는 그 판 있잖아. 그치? 이 말을 가지고, 이 회전판을 가지고 금성교과서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전문 직종이 등장했다 라는 표현을 써. 즉 전문적으로 토기를 만든 사람. 그래서 사회가 분업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오버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허무드 문화가 아까 봤던 이 창장강 하류에 있는 요 허무드 문화는 량주 문화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량주 문화에서도 홍상 문명과 같이 옥기가 발달했어요. 옥기가. 사실 요 영역에 대한 설명은 요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 이야기했던 롱산과 량주 문화는 기존의 공고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있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서술이 살짝 강해진 편에 속합니다. 기존에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번 익혀두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최고 존엄의 토기, 저 토기 뭐예요? 저거. 그렇죠. 한반도는 무조건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다른 걸로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빗살무늬 최고 존엄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얘네 말고도 토기가 있잖아. 그래서 특히 뭐 이른 민무늬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른 민무늬 토기는 사종교과서 전체에서 다 나왔어요. 이거 충분히 빗살무늬 토기를 누르고 튀어나올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는 싶거든. 워낙에 우리나라의 캐치프리즈가 빗살무늬고 이 빗살무늬는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무늬야. 특히 이 1950년대부터 내려온 뭐라고 해야 돼?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없다는 그 한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항상 너희의 이 빗살무늬 시험지를 보면서 이렇게 빠따를 갈기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빗살무늬 토기를 함부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배제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른 민무늬 토기를 우리나라에서 빗살무늬 토기 외에도 썼다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 사정이 다 언급을 했거든. 교과서 사정이.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은 요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하는데 일본 문화가 좀 특이하거든. 조몬 문화. 자, 일단 조몬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는 요런 식의 아주 여기 끄트머리가 엄청나게 화려한 요런 토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새끼줄무늬 토기라고 해요. 새끼줄이 뭔지 알지? 밧줄 같은 거 이렇게 지프로 꿰서 만드는 거 있잖아. 이거를 새끼줄무늬 토기라 그래. 새끼줄무늬 토기.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빗살무늬나 이런 것처럼 곡식을 저장하던 게 아니라 도토리를 저장하던 거야. 도토리는 채집하는 거잖아. 채집. 그래서 얘네들은 본격적인 농경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얘네들은 나중에 벼농사 이런 것들이 청동기가 한 번에 이렇게 전래가 돼. 청동기랑 철기가. 그래서 요 조몬 시대,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 이후에 야요이 시대라는 데서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거든. 이제 나중에 청동기 문화 가서 배우고. 자, 마지막으로 풍우인 문에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가 얘가 문제가 되냐면 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베트남의 선사시대에 관한 이렇게 서술이 조금 빈약해지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특이한 모양의 풍웅우엔톡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 풍웅우엔이 많이 빠졌어. 그렇지만 나중에 선지로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선지에서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 풍웅우엔 문화라는 것이 있었다라고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됐어? 이 풍웅우엔 문화가 나중에 이제 화빈 문화 이런 걸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관련된 서술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1단원을 끝내고 나서 1단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는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 1단원 교과서를 읽어보는 강의를 할 때 다른 교과서에서 없었던 표현들 다른 교과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공구 개정교육 과정에서 다뤘던 문제들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하면 신석기 관련된 부분이 끝났어. 신석기 관련된 부분이. 자, 이제 청동기 관련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청동기 관련된 부분으로. 잠깐만. 응? 됐지? 자, 청동기 관련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시아 각자의 청동기 문화. 자, 청동기는 나름대로 신석기 시대보다는 조금 간단하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부분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청동기보다는 신석기 시대에 조금 더 힘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역사과에서는, 나 저 똥강아지, 진짜, 확! 찡찡대지 말고 저 기어 올라가 있어! 냄비에 물 올려보려니까. 인간치 찡찡대네, 새끼. 뭐, 어디까지 얘기했냐? 역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사람들이 좀 변태야. 나를 봐도 알 수가 있잖아? 좀 변태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엿을 먹일까를 많이 고민을 해. 그래서 지금까지 안 냈던 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뒤져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내는 그런 변태 같은 습성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고 여러분 한번 확인해서 봅시다. 자, 우선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부터 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 그 중국의 그 동아시아 처음에 이제 중국 역대 왕조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그 하라는 나라가 굉장히 저기 하다 그랬잖아. 맨 처음에 이 초창기에 이 하라는 나라가 우리 요거 배웠던 요 하나라가 역사적 기록이 좀 부족해.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다는 거는 기록된 바는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입증할 유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요새 최근에 나왔어요, 요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이 이 문명이 바로 하나라 문명의 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제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야. 자, 요거 볼게. 뭐야? 수정 어떻게 해? 됐다. 잠깐 기다려봐. 자, 펜. 자, 이 중원 지역. 특히, 얼리터우, 이 지역. 그래서 이 중원 지역에 나온 이 문화를 중국 주장으로 하나라 문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얼리터우, 문화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얼리터우 문화. 실제로 이 얼리터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청동기가 발견이 됐어요. 청동기가. 자, 이 얼리터우 문화가 이제 나중에, 상나라. 청동, 제기를 많이 썼던 상나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나라로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대, 이런 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식 동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청동검. 요런 청동검을 도시검이라고 그래요. 도시검. 왜 도시검인지 아니야. 그냥 외워. 도시검이 왜인지 설명하면 여긴 고고학 수업이 돼. 그건 되고. 나중에 유물로 조금 더 보여줄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근데 일단 이렇게 보자. 얘들아. 청동으로 뭔가 삐까뻔쩍한 걸 만들었으면 사실 90% 이상 여기라고 봐도 돼. 다른 지역의 청동기는 뭐가 특이한 건지 내가 몇 개만 설명해주면 기본적으로 와, 이 씨발 이거 뭐야? 뭐 재질이 약간 청동 같은데 뭔가 존나 화려하네? 그러면 여기 거야. 그러면 중원 지역 거야. 자, 한반도 가볼게. 한반도 색깔 다르게 쓸게요. 우리나라니까 파란색으로 쓰자.
파란색. 자, 한반도에 가보면 한반도 지역 청동기 문화는 너무나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빗발무늬 토끼 뺨치는 캐치프레이즈 뭐예요 이거? 비파용동검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이게 내가 왜냐면 너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끌어온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더 좋은 저기도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쓸게. 그러니까 이 지도, 사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파용동검의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캐치프레이즈 뭐? 고인돌. 또 다른 거 청동기용을 뭐가 있을까? 그렇지. 청동거울. 거친 무늬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구 캐치프레이즈. 반달돌칼.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딱 요 정도 외에는 안 냅니다. 요 정도 외에 나오면 선생님 손목 자를게요. 요거 4개로 냅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다시 청동기로는 뭐가 있어? 무기로 동검, 장신구로 거울, 그 다음에 무덤으로는 고인돌, 농사기구로는 반달돌칼.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한반도 문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일본 가볼게. 일본이니까, 주황색으로. 주황색 잘 안 보이겠다. 녹색으로. 녹색 더 안 보려나? 뭐 어쨌든 잘 봐. 자, 아까 내가 말했지. 이 야요이 문화 전에 일본의 신석기 문화가 뭐였지? 진짜 안 보인다. 진한 녹색 없나? 일본의 신석기 문화가 뭐였지? 그렇지. 조몬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 근데 조몬 문화의 토기, 새끼줄무늬 토기는 곡식을 담는 거라 그랬어? 도토리를 담는 거라 했어? 그치. 아직 채집 생활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 벼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배웠듯이 산동반도 점프, 한반도 점프, 규슈 지역 점프 해가지고 이때쯤에 청동기와 철기와 벼농사가 얼마의 차이 없이 그대로 연달아 쭉쭉쭉 들어와요. 그 문화를 바로 여긴 뭐라고 하냐면 야요이 문화라고 그래. 야요이 문화. 그래서 이 야요이 문화가 다른 지역의 청동기 문화보다 살짝 늦어요. 늦기 때문에 철기랑 청동기가 거의 동시에 전래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래서 야요이 문화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일본의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동탁이야. 동탁. 청동종이에요, 종. 동탁. 요거는 제사도구야.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고, 요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땅에 묻어. 제사를 지낸 다음에 땅에 묻어가지고 올해 농사 존나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거였어. 풍요. 그 다음에 요거는 쇠를 댄 거야. 농기구에다 쇠를 댄 거. 얘는 지금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야요이 문화는 청동기 문화면서도 철기 문화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의 문화들보다는 시대가 늦어. 청동기면서도 철기로 보기 때문에 야요이 문화의 유물에 대해서는 청동기나 철기가 동시에 등장을 해요. 동시에 제시를 해주는 거죠. 현지에서. 이거 외에도 동모라고 있어. 동모. 이게 뭐냐면 창과 비슷한 무기야. 요것도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그 유물 커트로 보여줄게요. 유물 사진으로. 자, 그 다음에 몽골 지역 가볼게요. 몽골 지역. 유라시아 초원 지역 여기. 자, 여기 보면요. 판성묘라는 게 있고, 판성묘. 요거 북방식 청동 단검. 이 지역에서는 말 위에서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 위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무기인 단검이 많이 출토가 돼. 선생님 말 위면 오히려 말에서 탄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북방민족의 가장 중요한 사냥이나 전쟁의 활용은 활이에요, 활. 그리고 단검은 서로 붙어서 근접전을 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는 굉장히 짧고 가볍게 발달을 합니다. 주력은 활이에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자, 이런 식의 판석묘, 청동기 시대의 무덤. 이런 식으로 무덤 주변에 판석. 야, 이거 내가 미쳤다. 녹색으로 했네. 보라색. 판석을 세우는 거. 이 판석. 그 다음에 나중에 사슴돌이라는 것도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사슴돌. 사슴돌 이런 것들 이제 세우는 거예요. 초원에. 자, 이런 식으로 네 종류의 청동기 문명을 살펴봤고요. 예전에 비해서 중요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베트남 지역의 유명한 청동 문명 중 동선 문명과
그거에 관련된 유물 하나를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도 언급해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베트남이니까 무슨 색 쓰냐. 잠깐만 기다려봐. 에이씨. 쓸게 없어 쓸게. 보라색도 안 되겠고 하늘색. 자 봐봐. 베트남 동선 문명이래요. 동선 문명이라고 하거든. 동선 문명. 요게 청동으로 만든 북이에요. 청동북. 요게 베트남 동선 문명의 거의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를 형광펜으로 해볼까? 정리를 형광펜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살펴보자. 자 중원 지역의 문명 이름이 뭐야? 얼리터우. 하나라 얼리터우 문화라 그랬어. 얼리터우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유물들이 뭐지? 그렇지 주로 청동이었지. 요런 식의 청동 항아리라든지 여기에 중국식 동검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청동 술잔이나 또는 얼리터우 궁전 유적지 같은 것도 나오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유물 문제로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다음에 한국사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사에서는 4가지가 등장한다 그랬어. 청동 무기였던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청동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캐치프레이즈 역시 고인돌, 그 다음에 농기구 캐치프레이즈 반달독가. 얘들아 잠깐만. 야 이씨 조용히 안해. 이 좁은 똥강아지 새끼야. 아 앵간치 짹짹대네 씨발 진짜 확 냄비에 물 끓여버리니까. 그만 징징대. 미안해.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봅시다. 일본의 청동기 문화는 다른 나라 지역보다는 조금 늦다. 왜? 섬나라고 이렇게 문물 전달이 조금 늦다 보니까 청동기와 철기와 벼농사가 동시에 전래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은 무슨 문화가 생겼다? 야요이 문화가 생겼다. 이 야요기 문화의 대표적인 거는 여기 동탁, 청동종. 이건 뭐에 쓰였다고? 진짜 치는 게 아니라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땅에 묻어가지고 풍요를 기원했고, 청동기와 철기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쇠를 댄 농기구가 발전했다라는 거. 나중에 뭐 교과서 다른 데에서는 동모라는 것도 나와요. 창과 비슷한 무기. 자, 그 다음에 초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로 가보면 여기 보듯이 판성묘와 북방식 청동 단검들이 있고요. 나중에 다른 교과서에서 보겠지만 사순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술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베트남 지역의 동선 문명과 동선 문명에서 출토된 청동북도, 여기 보면은 이 옆에 동물 그림들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거든. 동물들. 베트남에서 신성시하는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청동북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볼게.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복습했으니까 아까 신석기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하러 가자. 자, 기억이 안 나겠지. 자,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요 가운데 외우는 건 흥, 양, 가, 허. 그 다음에 옥기, 채도, 흑도, 미술 그림 토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황허강 중류의 양샤오와 다윈커우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랬어? 룽산. 그치? 룽산에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거 흑도. 그 다음에 창장과 하류가 뭐가 전달됐어? 량주로 발전하고, 량주에서도 아까 홍산문화와 비슷하게 옥기가 발전한다. 옥기가 나타난다. 한반도에서는 아무래도 캐치프레이즈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만 이름 미무늬 토기도 교과서 사정에서 다 언급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고, 일본 열도에 있는 신석기 문명의 야요이 문화는 이 새끼줄 무늬 토기, 특이한 문양의 새끼줄 무늬 토기를 잘 기억해 둘 것. 그리고 서술이 약해지긴 했지만 베트남 지역의 풍웅의 문화도 기억해 두자. 그리고 관련된 토기는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 살펴볼 때 그림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신석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 요 두 유물을 비교하는 건 정말 동아시아에서 일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아니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 이거밖에 안 나왔어. 오늘의 이 강의는 정말 몇 번씩 되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다음 시간에 준비할 게 수많은 유물 사진들 보여주면서 어디 건지, 시대가 어느 건지 이런 거 체크해 볼 거야. 오케이? 자, 요거 강의 되게 중요해. 요 강의만 잘 들어도 무조건 1번은 맞추는 거야. 요 강의하고 선생님이 다음 차시에 찍어줄 요 강의만 들어도 1번은 맞추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유물 문제, 유물들 사진들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